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매도에 가담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기관들이 오늘 대량 이렇게 외국인들과 함께 쌍끌이로 매도에 이렇게 가담하면서 전체 시장이 모처럼 한 6% 넘게 이렇게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1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급등을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조정도 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익 실현 매물들이 대거 이렇게 쏟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정장인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파업 얘기까지 겹치면서 하락폭이 좀 더 깊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합지수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6.12% 7,493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중에 8,000포인트까지 찍고 아침에 8,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렇게 밀린 겁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5.14% 1,12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모처럼 거의 투매 양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거래대금 시장의 힘, 에너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오늘 거래소가 57조 8천억.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거래는 굉장히 활발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57조라고 그러면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17조니까 거래소 대비했을 때 거래가 좀 한산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가장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최근 시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최근 한 7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오늘 또한 6조 2천억 매도 우위죠. 근데 7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한 40조가량을 지금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들이 오늘 또한 8조 3천억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근데 여기 한 7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는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아주 팽팽한 그런 수급 구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최근 오늘 장이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기관들이요. 오늘 한 2조 2천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금융투자가 한 1조 4천억 매도 우위했어요. 금융투자는 ETF 그 매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이쪽 금융투자가 꾸준히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은 한 1조 4천억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 간의 어떤 균형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늘 급락장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요. 기관 중에 보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한 달 동안 꾸준히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280억, 어제는 1,700억. 투신이 또 많이 팔고 있어요. 오늘 3,800억, 어제 3,700억 매도 우위입니다. 사모펀드도 오늘 2,900억, 어제도 2,900억. 전체적으로 이렇게 팔자 우위죠.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연기금, 이제 국민연금이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요. 오늘은 960억 매도 우위, 어제는 1,900억 매도 우위, 그 전날은 2,300억 매도 우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요 추세가 한 7일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요. 오늘 기관들이 2조 2천억 매도 우위인데 그 중에 금융투자 ETF 쪽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1조 4천억 시장의 어떤 균형이 수급이 좀 무너지면서 오늘 급락장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당분간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은 여전히 증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탁금은 137조입니다. 최근에 이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이때가 한 110조 정도에서 지금 130조니까요. 20조 이상 개인 자금들은 한 달 동안에 돈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자금 사정은 대단히 좋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성격으로 봤을 때 증시 대비했을 때 흐름에 대비했을 때 후행 지표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좀 뒤늦게 돈이 들어오고요. 또 시장이 이렇게 거꾸러지면 조금 시차를 두고 뒤늦게 돈들이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데는 이렇게 증시자금 동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이렇게 보면요. 350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한 10조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4월 29일 날 310조, 5월 4일 날 320조, 5월 7일 날 330조, 5월 11일 날 340조, 지금 오늘 350조. 그러니까 매일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조씩 이렇게 돈들이 이쪽 그 펀드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셔도 아마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한 250조에서 350조까지 얼른 봐도 한 100조가량이 이렇게 돈들이 펀드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후행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고객 예탁금 대비했을 때는 펀드 쪽은 조금 좀 추세가 좀 단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쉽게 이렇게 추세가 바뀌지 않는 좀 중장기 자금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계속 끌고 갈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은 아마 이쪽 펀드 쪽으로 돈들이 ETF 쪽으로 돈들이 꾸준히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조금 믿어도 된다 이런 쪽일 텐데요. 그래도 최근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은 조금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아직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 그래프인데요. 어젯밤 미국 시장은 그런대로 보합 플러스 정도 됐습니다. 다우가 플러스 0.75%, 그래프 좋죠? 나스닥이 플러스 0.8% 신고가입니다. S&P 500이 플러스 0.7% 신고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플러스 0.4% 신고가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대단히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1.9%, 하락은 했지만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대만 마이너스 1.3%,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 플러스 1.3%, 프랑스 플러스 0.9%, 미국 시장하고 비슷했죠. 상해 마이너스 1.3%, 항생 마이너스 1.8%, 중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그 시간외 거래는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보면요 마이너스 1.03%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한 1% 넘게 이렇게 빠진 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 개별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 일봉들이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시간 외에 거래가 대단히 좋지 않고 또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그렇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중 회담이 있었지만 지금 나오는 평가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얻는 게 별로 없었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망 매물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란 관련해서 지금 특별하게 호전되는 기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브렌트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보니까 한 107달러 배런당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또 그런 어떤 염려감 이런 것들도 오늘 시간 외 거래에 영향을 좀 줬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간 외 거래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중심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이 오늘 8%, 7%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추세상 그렇게 특별히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봉이 길쭉하게 났다는 것은 가격을 불문하고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매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분봉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종합지수 분봉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에 저점 그때 급락을 했었던 그날입니다. 정확하게 이 앞에 저점에서 오늘 종가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살짝 반등해 줬습니다. 그나마
제가 보기에 분봉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점에서 하락이 저지가 되고 매수세가 좀 가담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이다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8%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에 저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저점에서 종가 무렵에 강하게 이렇게 매수가 가담을 해줬다 이런 거는 대단히 좋아 보이고요. 분봉은 그렇게 좋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요 음봉이라는 거는 길쭉하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난 거는 대단히 좋지 않다. 누군가는 요 가격대에서는 가격을 따지지 않고 대량으로 투매 비슷하게 이렇게 물건을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누군가가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팔고 있고 그동안에 열심히 사주던 기관들이 오늘 또 한 2조 넘게 이렇게 팔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8,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에도 그렇고 조금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지수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고 팔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런 물량들이 쏟아졌지 않나. 3일 전에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급락을 했을 때나 오늘이나 양상이 비슷합니다. 그때도 기관들이 외국인들과 같이 쌍끌이로 매도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물이 외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쏟아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에 가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크게 꺾이면서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 있던 종목들, 여기서 수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전체 시장하고 달리 개별 종목마다 수급이 다르고 또 그래프 모양도 다르고 또 실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통된 거는 한 종목에 지금 비중이 한 50%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한 10%나 20% 정도는 현금화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좀 지켜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종목마다 이제 포트폴리오가 한 너댓 개 돼 있어서 한 10% 20% 정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그러면 그래프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팔기에는 애매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한 종목에 비중이 큰 이런 경우는 일부는 좀 이익 실현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런 방법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시장은 섣불리 팔아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에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을 오늘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최근 며칠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장은 일봉보다는 주봉을 봐야 된다. 일봉을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안 팔아도 될 때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봉으로 보게 되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안 팔아도 될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긴 시각에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은 워낙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봉 보게 되면 절대 살만한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봉보다는 큰 장에서는 주봉을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일봉하고 주봉을 이렇게 같이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 제가 연초부터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막 손해 나신 분들은 안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빠지더라도 버텨볼 만한 그런 가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조금 망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주봉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단단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도 팔아서는 안 된다. 아직도 거래대금이 60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 시장에서 증권주를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삼성 SDI도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요. 요 21선이 살짝 오늘 깨졌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깨진 거 가지고 매도 신호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루 정도 더 음봉이 길쭉하게 난다고 그러면 뭐 그때 가서는 매도를 조금 고려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SDI도 최근에 뭐 ESS라든가 또는 전고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4분기 흑자 또 내년에는 대폭 흑자가 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흑자 프리미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전혀 이 추세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 신호는 아니다. 상승 추세가 단단하게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아마 다들 이익이 나 있는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음봉이 길쭉하게 났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셨을 텐데요. 하락폭도 크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흐름을 같이 탈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일봉으로 봐도 그래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요 21선 위에 이렇게 딱 안착해 있고 오늘 음봉이 났다고는 그러지만 일봉으로 봐도 추세가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봉보다 훨씬 더 모양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이죠. 확실하게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에 고점 넘기면서 신고가가 나고 나서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급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물론 이제 비중이 이 한 종목의 이제 비중이 50% 넘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부는 현금화해서 다음 장을 좀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1, 20% 정도라고 그러면 그냥 지켜보는 게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한국콜마도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 중에 수익률이 상당히 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몇몇 종목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화장품 중에서도 한국콜마가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오늘 음봉이 길쭉하게 났지만 전혀 추세가 무너진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팔아서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주봉도 이렇게 보면 요 한 3년 동안 이 추세가 단단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추세선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 3년 동안 요 지지선에서는 항상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금년에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더구나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선케어 쪽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한국콜마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앞의 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그 재료가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됐다 그래서 SK도 제가 1년 넘게 꾸준히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SK는 오늘 음봉이 아주 기분 나쁘게 길쭉하게 추세를 약간 깨면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요 21선 위에 생명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요 21선이 잠깐 동안 깨진 적은 있지만 근한 2년 동안 한 번도 요 21선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일봉보다는요 이것도 주봉을 보면 더 예뻐요. 주봉 이렇게 보시면 보시기 어떻습니까? SK 요 추세가 아직도 단단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와서 그 각도가 더 가팔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일봉이 한두 개 정도 길쭉하게 이렇게 나면서 추세가 무너졌을 때, 요 상승 추세가 무너졌을 때 매도를 신호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팔아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직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선주들 최근에 조정폭이 대단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중공업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선업종은 다들 처한 그 경영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근데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이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한 2년 동안 요 추세선에서는 추세 바닥은 이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어김없이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추세 바닥, 지지선에 딱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기서는 좀 반등이 기대가 된다. 수주라든가 실적 이런 면에서 전혀 한 1년 동안은 걱정이 없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도
삼성중공업은 아직은 매도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아마 상장 기업 중에 주봉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 그래프가 가장 예쁠 것 같아요. 이 추세가 3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넘게 주가가 못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3년 동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한 2년 넘게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가장 마음 편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음봉이 좀 길쭉하게 났지만 아직은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조금 진득하게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이다. 조선주는 제가 보기에 한 1, 2년 정도 앞으로 추가로 더 가지고 가도 되는 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하락폭이 워낙 컸습니다. 35,000원에서 지금 29,000원이니까요. 근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상장 기업 중에 아마 가장 예쁜 그래프를 가진 그런 종목이다.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이렇게 매도에 나서면서 거의 투매 양상이었습니다. 큰 폭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 있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 10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앞에 저점 3일 전에 급락을 했었던 그때의 저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저점에서 종가 무렵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점에서 다음 주 초 시장은 또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수급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렇게 최근 한 7일 동안 한 40조 넘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는 있지만요. 그동안에 매수세 이렇게 같이 개인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매수해 주던 기관들이 오늘 이렇게 보면 한 2조 2천억 매도 위했죠. 특히 금융투자가 1조 4천억. 금융투자는 이제 ETF가 여기에 매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이쪽에서 이렇게 매수해 주다가 오늘 매도에 가담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보험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 또 국민연금 이런 쪽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근 한 달간 매도세가 이렇게 더 많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수급 면에서는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제 8,000포인트 근방에서는 기관들도 대량으로 이렇게 좀 이익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만 아니라 기관까지 같이 이렇게 매도에 가담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분봉으로 봤을 때 또 앞에 저점에서는 매수가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걸 봐서 오늘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하락이 좀 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 매도가 오늘같이 대량으로 이렇게 쏟아졌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기관들 매매 동향을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관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